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0월 19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고 해서 여러분들 이 친지분들도 만나시고 그동안 내가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끈끈해 보이지만 미운 정만 들은 상사와 어떡하죠? 라는 제목의 사연인데 사연을 한번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월요일날 내가 출근하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그만두고 저 사람하고 빠이빠이 해야 될까? 아니면 회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사는 게 아닌데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사연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회사에서는 3년 조금 안 되게 일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는 남들 보기에는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근데 이 상사와 친하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사는 저한테 원하는 점도 참 많고요. 사무실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저한테 화를 내기도 일쑤입니다. 이거는 상사들이 항상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저를 혼내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랬다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희한한 소리죠. 이 상사는 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성장해서 이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데 제일 오래 일했고 믿는다면서 어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어찌나 함부로 대하는지 회사 후배들에게 버티는 게 용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직원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 마음대로 직원들을 대한다 이런 뜻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제일 함부로 대하고요. 나이 어리고 순진한 여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친한 특정 여직원에게는 아주 잡혀 삽니다. 그런데 더 재밌게도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편애받는 사람 중 한 명이긴 하지만요. 남 직원들은 예스맨들이라 부딪힐 이유가 없고요. 여기 남자 직원들이 모두 휴먼끼리 있다고 보는데 휴먼들의 사회를 보여줍니다. 아주 위계 질서로 상사에 대해서 yes sir 하면서 열심히 잘 받들어 모신다는 이야기겠죠. 남자 직원들은. 그런데 이 상사 때문에 나간 사람만 얼추 7명은 될 겁니다. 3년 사이에 그렇다네요. 물론 그만둔 사람들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그만둬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한때 제게 정말 힘들었던 건 이 상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이 상사 상대방의 편을 들어야 할지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누구 편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분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이분이 쓸데없는 고민을 했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연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이분의 프로파일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분 프로파일이 보면 로맨의 컬처 트러스트가 높은 거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M자형이에요. 로맨하고 아이디얼이 높은 성향인데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조직에서 누구 편을 든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안 맞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자기가 영원히 통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사악하거나 너무너무 이상해서 본인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모르는 그런 심리 상태에 쉽게 빠지는 분이 이런 프로파일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연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두 쪽 다 이해가 갔지만 두 쪽 다 참 답답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사는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다른 곳에서 사업장을 열면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현 회사는 문제가 생겨 저와 상사 모두 그만둘 예정이고 상사는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 없이 일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회생활 관련된 일로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이 로맨 M자형의 이분이 사회생활 일로 지적을 자주 받는 거는 본인이 사회성이 뛰어나지 않거나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받게 될 텐데 아나 다를까 사연에서 그러네요. 적극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저는 여기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 공포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힘겨웠지만 나름대로 여기 익숙해지면서 사람들과 농담도 나누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변했거든요. 하지만 상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 거죠. 저도 물론 이 상사가 원하는 대로 성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사가 원하는 대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상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 이분 전혀 의식하지 못하시고 지낸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성과를 내놓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궁극적으로 박사님께 드릴 질문은요. 저는 다시 이 상사에게 돌아갈지 그냥 이직에 성공하면 이 상사와 연을 끊을지 고민 중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상사와 연을 끊으세요. 왜? 이 상사는 사실 이분이 자기 프로파일 보내주면서 상사를 빙의해가지고 프로파일을 보냈는데 상사의 프로파일은 이분과 완전히 다른 이분인 사연 보내주신 분은 M자형의 로맨이라면 상사분은 완전히 반대인 W형의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분이고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사를 빛내기 위해서 상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못하는 거를 이분은 진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용도로 너는 내한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참 착하신가 봐요. 이 상사와 미운 정은 많이 들었고 제 성격에 또 어디서 적응하겠나 싶고 이 상사가 연봉은 좀 많이 챙겨준다고 하거든요. 이직한 직장과 상사가 부르는 회사 중 연봉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 상사와 그냥 더 이상 연을 이어가지 않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연봉을 많은 쪽을 택하지 말고 그냥 이 상사와는 그동안 3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연을 완전히 끊지는 말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정도 남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특히 이 상사와 일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왜 그러냐? 일단 이분이 상사로부터 상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거는 상사가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이분이 일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편애를 받기도 하지만은 본인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가장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사도 이미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이분이 상당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소극적인데 상사 말은 참 잘 들으면서 열심히 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 참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일 맺지 못하는데 저 말 함부로 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저 상사한테는 이상하게 참 잘 붙어 있는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심리는 마치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은 마치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겠지,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희한한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자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답답한 부하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일을 뭐 완벽하게 해주거나 자기가 못하는 거를 아주 잘 챙겨주니까 마치 엄청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상사는 이 사람을 나름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댓글 올리신 분은 이 호구로 사신 듯하다. 사회성 없다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말이죠 라고 언급하셨는데 맞습니다. 결국에 상사 밑에 지내는 것은 다 호구로 지내는 거지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발전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3년 동안 이 상사 밑에 있으면서 내가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성장 한 거는 다 그분 덕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덕이 아니라 그 조금 무능력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상사 이 백업 해주느라고 본인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향상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직장을 가게 되면 본인을 이끌어주고 밀어줄 상사를 못 만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연봉도 고려하고 이 상사가 불러주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내셨다면 어느 동네에 가셔도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사회성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아나무인 막대하는 상사를 3년 동안 견뎠다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성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로 생각하시고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분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다 했으니까 추가로 지금 CJ그룹 장남 이선호 검찰 찾아가지고 셀프 긴급 체포 당한 거 그건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라는 사연까지 이거 심리 궁금하다고 사연 온 거 이것도 같이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CJ그룹 이선호 씨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CJ 다음 후계자를 자처하는 분인데 자처는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데 셀프 긴급 체포가 됐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지난 3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마약 투약과 액상 대마 밀수가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 후 기가 조치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SK그룹 장손 최영근 씨나 현대그룹 3세 정모 씨. 재밌죠? SK그룹 장손 최영근 씨는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현대그룹 3세는 정모 씨라고 이야기한 거는 어느 회사에서 돈을 많이 썼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여기서 발견한 거죠. 올해 초 마약 의혹이 확인되자 긴급 체포됐고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를 잘 쓴 것일까요? 검찰하고 긴밀한 관계를 잘 맺은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유독 이시만 석방해줬다는 점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의 대마 액상까지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투약 횟수와 규모 등을 볼 때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지침상 마약 밀반입은 통상 구속수사에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소 이례적이라는 말은 검찰 내부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봐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다소 이례적이다. 또는 심하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수사를 한다. 이러면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법률 용어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더 이례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거의 뭐 태풍은 지나갔는데 바람 한 점 없더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거는 거의 불가사의한 또는 기적적인 이런 걸 표현할 때 또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 씨가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청사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님 아들이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우와 청사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야, 너 지금 빨리 청사에 가가지고 이 구속돼 라는 위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겠죠. 위의 지시는 누굴까요? 첫 번째, 검찰 수뇌부. 두 번째, 청와대. 세 번째, 아버지 이재현 회장이나 그에 준하는 인물.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씨는 검찰에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야지. 왜 검찰청사에 갈까요? 네. 그렇죠. 검찰청사에 가면 구속을 시키면 구치소에서 또 이런 분들은 독방에 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명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홍거 이 여러 명 있는 방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분이 들어가면 또 갑자기 아주 그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분한테 범털이라고 그러나요? 예, 깃털이 아닌 범털이 왔으니까 얼마나 또 잘 해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마음이 아프길 때는 우리 검찰로 찾아가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검찰이 구속을 할 때는 법적인 걸로 구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네. 아니 보통은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하기 마련인데 죄를 자백하고 구속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이럴 때 지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시켜서 알 수 없이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재벌 오너의 자제, 재벌 3세면 변호사와 언제 출두할 것인가를 상의해서 변호사와 함께 왔을 텐데 혼자서 그리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너 지금 빨리 가서 자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으면 이 회사 망하는 거고 너 국물도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사람 말이 없다면 이렇게 행동을 안 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말은 이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가 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갔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심리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네. 박사님, 도대체 이선호 씨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약한 마음인가요? 약한, 위크하다. 그게 아니라 약을 한 drugged, medicated
이런 상태 아닌가요? 하이된 상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네, 이선호 씨는 약한 상태에서 이 찾아간 것 같지는 않고요.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갔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심리학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언젠가 뭐 연예인 유세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트위트에 최근 일시적인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충동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그거는 음주운전이 그렇다고 하고 그날 밤 저희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팬분들, 가족들, 회사 식구, 방송국 식구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사고 뭉친가 봐요 라고 고백을 했대요. 술김에 운전한 게 아니라 술김에 그냥 경찰에 찾아가서 이 본인 나름대로 하도 대중들한테 또는 언론에 나올 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좀 관심 받고 싶어요. 자,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연예인 맞죠?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갔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CJ 그룹의 지금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후계 구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자 윗선에서 그것이 뭐 이 아버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집안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저 블루하우스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너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후계 구도에 있을 수 없다 라는 그 신호를 아주 강하게 받았기에 본인이 개가천선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찾아간 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게 되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뒤주에 갇히는 사도세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뭐 롬에는 욕먹으면 더 움츠러들 듯 노홍철 아닌가요? 조국 덮으려고 갔네요. 라고 또 쓸데없는 왜 거기에 조국 씨는 왜 나와요? 네. 검찰도 법을 어긴 사람들 심리 상담 해주나 봐요. 네, 검찰은 지 마음도 상담 못하는데 무슨 지금 피의자들 심리 상담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검찰 심리를 헤집어 놓죠. 인내력 테스트.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약을 한 후유증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담 기다려주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